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미리 준비해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설 연휴 이동과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득이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목표로 하는 GTX 추가 신설 등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개혁 진보 세력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 분야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큰절을 하며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에 강력히 대처하는 등 힘을 통한 평화로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구술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녹취록으로 상처받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내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상당한 규모의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면서 경계 태세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네, 대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별로 후보 간 접전을 보이는 곳도 있고요. 꽤 큰 격차가 나타난 곳도 있는데요.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그러나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은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몇 가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BS하고 서던포스트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소폭 상승해서 32.5, 심상정 2.2, 안철수 후보 소폭 하락해서 10.7%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의 KSOI 조사 내용도 보실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 33.8, 윤석열 후보 43.8, 두 후보 간 격차가 지금 10%포인트 차로 벌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심상정 후보 2.4, 안철수 후보 11.6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보실까요? 리얼미터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조사된 좀 기간이 깁니다. 이재명 36.8, 윤석열 42.0, 심상정 2.5, 안철수 10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격차가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상승 추이, 이재명 후보는 정체, 안철수 후보는 약보합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이 리얼미터는 6일 동안 500명씩 조사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간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월화의 양강군 후보가 조금 벌어졌다가 수요일부터 조금 좁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있었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 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 실제 많은 이제 기대를 했던 진보층은 조금 지지층 결집력이 좀 이완이 돼서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 이제 초반에 또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또 이제 층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관련된 또 네.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 부분이 또 회자되다 보니까 양측의 지지율이 좀 벌어졌었는데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지지율이 조금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주 중반 이후에는 윤석열 또 홍준표 두 분이 만났는데 오히려 안 만나느니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듯 하다가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 간에 안일환이 간일환이 이런 네. 식으로 양당 이제 지도층에서 이런 갈등 요인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주반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좁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네. 여하튼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 5%포인트 가량 격차가 벌어졌고요. 앞서 보셨던 CBS 서던 포스트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서는 소폭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어쨌든 일간으로 봤을 때 녹취록 영향은 오히려 보수층 결집으로 지금 연결된 이런 상황이고 당내 갈등이 오히려 지지율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답답할 것이 어쨌든 박스권에서 지금 탈피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들어와야 될, 또 확보해야 될 유권자층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이미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중간 유권자층인 뭐 MZ세대 경제에서 지금 20대에서 오히려 열세거든요. 그리고 여성 유권자층이 확고하게 또 이재명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도층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동 리스크가 됐든 형수 욕설이 됐든 또 다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같은 리스크가 됐든 이 부분이 해소되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들어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비호감도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예.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네.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아,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50% 중반으로 훨씬 높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결코 낮은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택수 대표가 설명을 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로서는 안간힘을 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 유지와 비슷하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두 사람을 합하면 윤안 대체로 정권 교체 여론에 네.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걸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완화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혁신, 개혁 예. 이 부분을 더 강조할 때, 그래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정부도 혁신적이고 정권 교체 2차 이상의 정부 혁신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예. 단순히 소확행 정책이 됐든 아파트 311만 호가 됐든 이걸로는 아직은 유권자들이 끄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공급이 아니라 공신, 네.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게끔 만드는 것. 예.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공신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는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후보 간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좀 위기감을 느낄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실제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으려면 네. 이제 여당 후보이거나 아니면 여당 후보이면서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늘 높게 나타나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면 큰 격차로 이기는 결과들이 나오고 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많이 이제 약화가 됐고요. 이번 이제 선거는 보통 선거의 3대 요소라면 인물, 구도, 정책 얘기하는데 과거는 뭐 무상급식 등등 해서 정책이 네. 큰 영향을 미쳤다면 최근 선거는 이제 구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런 것도 구도의 문제인데 구도상에서 지난 대선 2017년 대선과 굉장히 흡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의 합이 50% 살짝 상회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특히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합이 5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당시에 2017년 한 4월 초쯤에 정당 지지 민주당이
50%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탄핵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네. 득표에 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지금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한 35에서 40% 사이라고 네. 봅니다. 문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달린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구도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이제 네.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오늘 다시 한번 큰절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으로서 또 혁신 세력으로서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진보 세력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폭이 넓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예정이 없이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큰절을 한번 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오셨는데 주말에는 내가 대선에서 지면은 없는 줄도 만들어서 감옥 보낼 것 같다 이런 발언으로 이제 지지층에 읍소하는 발언도 나왔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지지율 반등 이런 행보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왜냐하면 일이다. 그만큼 절실하다. 이재명 후보를 절실하죠. 네. 절박하죠. 쫓아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위기 인식.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럼 지지층 더 결집해달라. 예. 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큰절을 하는 건 뭐냐면 동정 여론. 이른바 우리 선거에서 이야기하는 언더독 이펙트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절실하다. 그래서 채용도 문제가 있었다. 공정도 문제가 있었다. 이건 뭐냐? MZ세대나 채용이니까요. MZ세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MZ세대를 위해서 채용이 좀 문제가 있었다. 공정했어야 됐다. 예. 이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한 화법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지지층들이 회복되느냐, 확보되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도움은 될 수 있을 망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처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 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혁신과 개혁을 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근데 이걸 아니 말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겠냐. 이럴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구체성과 진정성.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좀 더 진중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MZ세대나 중도층이나 여성, 특히 여성입니다.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을 겨냥한 친여성 정책이 나올 때 그래 이재명 후보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것이 이제 인식되면서 시간은 그리고 뭐 이제 40여일이니까 결코 짧은 시간만 남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 시간만큼 지난한 노력,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큰절이 보통 정치권에서 이제 위기 의식이 있을 때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들 하는데 여론에 실제로 영향을 좀 줍니까? 그렇죠. 그 언더독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동정 여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선거 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언더독 효과의 그 효과가 크고 거기에 이제 많이 정치인들이 의지하는 경향성을 보게 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들이 과거에 네 발로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직립보행한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 이렇게 굽신거리는 정치인들 보고 선거 트랄로피테쿠스라는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네, 실제 그게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선거 때 되면은 지하철역 앞에서 또 교차로에서 이제 90도로 인사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바로 많이 효과가 보죠.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 위기 상황 때 이제 큰절을 했었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지금 특히 이제 20, 30대가 스윙 보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기회 공정성 문제 네. 뭐 지금 뭐 진학이라든지 취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전히 조금 암담해하는 20, 30대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이제 복지가 아닌 이런 정책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진학 취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공정한 사회 이거를 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 큰절도 하고 또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든 정치인들 당선돼도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될 텐데. 그럼요. 선거 트랄로피테쿠스는 처음 들었는데 선거 끝나면 이제 상당히 직립보행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임기 내내 그래야 되죠. 트랄로피테쿠스가 돼야죠. 예, 네. 그러니까요. 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구체성이 필요하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부동산 청약 관련해서 주말에 그 주택 공급 311만 호 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고요. 청년 기본소득도 100만 원, 내년부터 100만 원 주겠다 그 공약도 내놨거든요. 이 여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뭐 네.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네. 내놓을 리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MZ 세대의 마음을 돌려놓을. 그럼 윤석열 후보는 가만히 있느냐? 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끊임없이 MZ 세대를 견인하기 위한 예. 마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실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내놓는 정책 대비 제한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오롯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응해서 공감해서 감동해서 표가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파트 정책도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걸 내놓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책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걸 기대를 할까? 특히 2030 세대와 여성과 중도층과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지지율이 뛰어올라야죠. 네. 그런데 보름 전에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더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런 공약도 중요한데 와닿지가 않아요. 왜? 311만 호 그 집이 내 집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청년 공약 약속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현실 가능성이. 그렇죠. 예.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더 와닿을 수 있는 혁신의 예. 제안. 그러니까 절대로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절대로 LH 사태와 같은 일이 부동산 시장에 개입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네. 이 효과 있는 예. 정책 제안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허리를 굽신굽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은 허리 디스크 걸릴 정도가 네.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물리적인 디스크 걸리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의 디스크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걸 예. 더 바라는 것이죠. 자, 경제 성장에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이런 결과치가 있는데, 자,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관련 찬반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 일단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40%대로 다 팽팽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030 세대로 가면은 이 반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기본소득은 청년층에게는 좀 소구력이 약한 측면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한 복지가 아니라는 차원. 예.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진학이 또 잘 되고 이런 과정이 20대 이제 30대들한테는 더 큰 네. 관심 사항이고요. 또 아파트를 내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지 이제 부동산 구매 여부 등등의 기회 공정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 30대 관심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그냥 주는 그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로 여기는 부분이 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소득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다. 근데 20, 30대가 지금 뭐 다른 이슈들과 한꺼번에 이제 고민하고 지난주에 여론조사에 응답한 20, 30대는 네.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하면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당재 상황이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일 수 예. 있을 텐데 지난주는 아무튼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지지율이 높은 형태의 여론사가 많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그렇군요. 목소리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 어쨌든 윤석열 후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속 프레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현장에서 나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윤석열 후보 정책 공약 발표하면서 현 정부 비판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오늘 외교안보 정책 얘기하면서도 지금 방금 들어보셨지만 비판 수요를 계속 높였거든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킬체인 이야기도 했고 선제 타격 이야기까지도 꺼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지지율이 하락했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준석 후보가 20대에 있었지만 예. 이 남자 3남자 보수 결집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대도 신안보 세대라고 해서 보수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예. 60대 이상도 더 결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구, 경북, 영남, 심지어는 서울도 이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이걸로 인해서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고 20대, 60대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이른바 40대, 50대 세대 포위를 통한 그런 네. 견인차 승리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네. 50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0대까지 포위할 일은 아니다. 왜? 50대는 끝까지 박빙의 승부 속에서 어느 후보에게 50대가 더 경쟁력이 있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여성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칫 지나칠 정도의 안보 이슈는 결집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 아.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계속 보수 이슈를 가져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철수 후보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이슈 앞에서 작아지는 안철수 후보. 그렇다면 이게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 안 후보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조금 전에 그 세대 포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민의힘 선거 전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이준석 표 세대 포위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아픈 데를 찔러서 염장을 찔러가면서 이익을 챙기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미하는 이런 비판도 내놨거든요. 이 세대 포위론이 장기적으로 표심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60,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워낙 강한 세대고 네. 최근 들어서 40, 50대 같은 경우는 40대는 이제 원래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50대가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조금 넘어온 측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제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했던 그 시기부터 조금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586 정서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네거티브가 김건희 씨 관련된 그 네. 의혹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과 관련된 그 연령대가 20, 30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세대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면 김건희 씨 논란은 여성층하고 이제 40, 50대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40, 50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으로 좀 많이 돌아선 부분이 있고, 문제는 20, 30대가 지금 스윙 보터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이제 당 대표의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봉합, 두 번째는 여가부 폐지, 여성 가족부 폐지 7글자를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가부 폐지가 결국 20, 30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의 이제 균등과 관련된 화두거든요. 남성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도 일부 혹은 남성들의 어머님 세대인 여성 50대 뭐 여성층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던져주고 있는 이제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화두를 두고 이준석 당대표라든지 국민의힘은 세대 포위론을 하면서도 지금 캠페인을 예. 하고 지지율도 많이 얻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회 공정성을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큰절도 하고 20, 30대를 겨누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영향도 좀 볼까요? 지난주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MBC 보도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녹취록 내용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 리스크, 특히 이제 무속 리스크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점점 확대된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끝났냐, 일단락 됐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 리얼미터의 일간 조사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추세를 보셔야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데 앞선 리얼미터 일간 조사요. 네네. 그래픽 그런데 이제 3번. 예. 17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그때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오지만 다시 주 후반으로 가다 보면은 파란 색깔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살짝 내려오는 저것이 무속과 주술, 건진법사, 도사 이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씨의 단순 통화 녹취 내용은 뭐 그게 좀 부분적으로는 발언에 논란이 있다더라도 감성적 평가예요. 근데 무속과 주술은 이건 국가 지도자로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성적 검증과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지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는 이슈가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살아있는 이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경우 녹취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공개석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방송 이후에 팬카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관심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이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팬카페도 등장했습니다. 박석원 앵커가 대선 후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배우자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한데요. 이를 증명하듯 두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의 팬카페도 등장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은 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팬카페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김건희 씨의 팬카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전파를 탄 이후 한 주 동안 회원 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건카콜라, 건크러쉬 등 각종 패러디도 화제를 모았죠. 지난 주말에는 새로운 근황도 공개됐습니다. 스튜디오 사진 촬영 모습이었는데 일각에서 김 씨의 공개 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씨 팬카페의 질세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등장했습니다. 개설한 지 닷새 만에 1,400여 개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가벼운 가입 인사부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응원하는 메시지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의 취약 포인트로 평가받는 곳에서 지원 사격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의 아들을 내세우며 대전 충남을 다닐 때 홀로 충북을 방문해 민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고요. 최근 논란이 됐던 불교계 항의를 수습하기 위해 지방 곳곳에 사찰을 찾아 불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가족 지원군은 다른 후보에게도 있죠. 자, 지난 주말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이 박사가 귀국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무척이나 반갑게 딸을 맞이하는 모습이죠. 안설이 박사는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한 인물인데요. 가족 논란이 있는 양강 후보와의 차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족 지원군까지 나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과연 가족 리스크를 딛고 혹은 가족 지원을 딛고 지지율 상승을 이끌 후보는 누구일지 여론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네, 대선 후보 부인의 팬카페가 대선 정국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부인의 팬카페가 이제 이 화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색적인 장면들 참 많이 저희가 보도를 네. 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 여러 논란 속에서도 등판 그 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지지율에 영향이 어느 쪽으로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한 뭐 2, 3% 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에는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 선거와는 다르게 이 대통령 영부인은 사실 정상 외교 때 영부인이 보이는 태도라든지 메시지, 뭐 의상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이제 정상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네. 보도량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제 사석에서 이제 왕이 될 상인가 아니면 또 중전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영부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과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를 예. 좋아하는 유권자들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인이라든지 딸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김건희, 김혜경 두 이제 배우자에 의한 네. 득표력에서도 어느 정도 한 2, 3% 포인트 정도 는 충분히 좌우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부인의 활동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이제 관심이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딸 안설이 박사가 네네. 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 행보로 보입니다. 이게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뭐 안철수 후보야 뭐 딸이 예. 귀국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오히려 예, 보수 이슈로부터 타격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흔들릴 때 또 이재명 후보가 흔들릴 때 이 반사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족 예. 리스크가 없는 이제 안철수 후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그러면 것은 양강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부각되면 그렇죠. 반사이익을 볼 수 있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예. 근데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네. 남성 또 60대 이상 예. TK나 PK 쪽에서는 지금 뭐 여장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더 결집되거나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결집하는 것보다는 정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감성적 평가를 했을 때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유권자층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여전히 이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간지대에 있는 예. 여성이거든요. 네. 30대, 40대, 50대 또 20대, 30대 여성들이 그것이 거두어지느냐 동반했을 때 우리 이성적 검증은 의혹들은 더 검증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김건희 씨의 등장과 동반 행보가 여성 유권자에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들의 이 의혹을 의심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예. 이게 결정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녹취록이 이제 보수층 결집하는 데는 영향이 있었지만 앞으로 등판 이후에 중도층 특히 여성 표심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네.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중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설 연휴 특별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동 자제와 3차 백신 접종,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연휴 기간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본인이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 지침서 내용을 문제 삼은 실무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팀장 A 씨가 당시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팀장은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 공사가 일부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 변호사로부터 반박성 메일을 받은 뒤 유 전 본부장의 질책까지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9.9, 전세 7.7로 집계돼 2008년 12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에 따라 5등분해 상위 20% 평균 가격을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안철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저렇게. 고생하셨어요. 여기 오시네요. 아니요, 저 여기가 고향인데요. 맞습니까?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인 거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많은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되면은 좀 그냥 마트 좀 그가 좀 많이 내주는 거고 다 시장을 좀 살리도록 해주소. 예, 제가 마트 허가를 다 내주고 시장이 자꾸 죽는다 아닙니까? 저만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이거든요. 예, 염려 마십시오. 예.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개선해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후보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 설날 떡국 먹고 나서 처음 뵙습니다. 네. 틈이 없어요. 다 알아. 꽉 제대로 돼. 알찬 사람이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 뭐든지 간에 인생은 포기하는 걸로 그 사람의 구실을 하는 수가 많아요. 붙잡고 있음으로써 누추하게 되고 우리 나라 가진 인물이니까 인물. 아유, 왜 그렇게 됐지 또? 그 안일화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이야기는 네티즌들이 만든 이야기였었고
저는 제가 갈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두 자릿수 진입 이후에 살짝 정체되는 느낌인데요. 세 자릿수 안 됐죠 아직. 오늘은 3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8.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5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추위 대신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부 서쪽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수도권과 충남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영서와 충북 그리고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서와 경기 동부, 충북 북부에 1cm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8도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0도, 광주와 부산은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은 5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과 휴일, 제주도와 영동 그리고 경남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